어제 뉴스토마토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에 나왔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제가 있습니다. 물론 당무 개입,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요거를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이거 일단 의혹 보도예요. 왜냐하면 그 문자를 봤다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 이거 뭐 선거 개입으로 단정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의혹 보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천이 확정됐든 안 됐든 만약 공천에 개입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심각하고요. 예.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문자 익십 논란. 한동훈 대표와 총선 전에 이 본인이 사과할까 안 할까를 고민하면서 뭐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 대표가 답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사과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시면 되고 정 그렇게 고민이 되시면 남편과 상의하면 되죠. 왜 영부인이 이 비대위원장과 굳이 문자로 사과할까 말까를 논의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 설마지만 정말 만약 공천에 개입한 이 여당의 중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라 마라라는 이야기를 실제 했다는 텔레그램 만약 그러니까 캡처가 많이 나온다면 뭐 가정적 상황이긴 한데 그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가장 비판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준석 의원도 나 문자 봤는데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 별 문자가 안 될 거라고 자기는 봤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선의의 조언이라면 아유 그렇게 힘드세요. 이건 어떠세요라고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선의의 조언한 거라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영부인의 위치는 결국 대통령의 부인이라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친분이 있더라도 이 공천과 관련된 이 조금이나마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언급 자체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어려우시겠어요? 위로면 모를까. 만약 특정 지역구를 두고 특정 또 인물에 관한 어떤 언급을 하면서 이 지역구 변경을 요구한 내용이 있다면 그건 개입이죠. 권고나 제안, 그렇죠. 뭐 아니, 조언 이것도 안 된다는 예를 들면 말씀이구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당대회를 평가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뭐 예를 들면 특정 후보를 대상으로 이 뭐 출마하면 좋겠다 안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 다 사실 전대 개입 아니었습니까? 근데 공천에 개입하는 거는 그것도 영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개입을 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장경태 의원님 말씀대로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송철호 울산시장한테 그 내 가장 큰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그건 완전한 선거 개입이죠, 대통령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바로 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를 장경태 의원의 논리에 따르면 바로 이제 인정되기 때문에 조언까지 그렇게 뭐 가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시점이 중요하죠. 공천 프로세스 과정에서 발언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공천이 확정돼서 뭐 여당의 후보가 나가는데 대통령이 여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공천이 아니죠. 조언도 하면 안 된다면서요. 이미 노무현 대통령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는 그 어떤 바람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현재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김건희 여사 이 만약 텔레그램 이게 사실이면 이거는 여당 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이 지역구 선정을 놓고 지적을 한 거고 뭐 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개입이죠. 근데 그건 좀 내로남불인 게 영부인의 공천 개입은 절대 안 되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괜찮다는 얘기. 왜냐하면 조언까지도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위치를 생각하면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위상이 훨씬 더 큰데 그거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김건희 여사 위상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요즘에. 그거는 제 생각에는 장경태 의원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이게 약간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말씀으로 오히려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민주당의 논리가 그런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렇다면 했다면 가정의 기초에서 시나리오가 쭉 나와요. 근데 가정의 기초하면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뭐 대장동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대통령 못 되는 거죠. 그 뭐 예를 들면 이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의 핵심적인 인물이라면 당연히 수사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정에 기초하기 시작하면 알겠습니다. 무궁무진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나오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갈 건 전 예. 아니라고 자, 보거든요. 일단 좀 그러면은 이게 뭐 공천에 대해서 뭐 해줄게 뭐 이런 얘기했으면 당연히 문제되는 거고 말할 것도 없는 건데.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그냥 이준석 의원의 뭐 추정대로 그냥 선의의 조언이라면 힘드세요. 김해가 비었다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는 건 어때요라고 이런 선의의 그냥 걱정된 조언이라면 그거는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도 좀 무리라고 보십니까? 물론 뭐 예. 개인적으로 그것도 뭐 적절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영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래저래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여권 내에서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잘못하면 잘못된 사인을 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지적들은 저도 받아들입니다만은 그 지적과는 별개로 아하. 공천 개입을 했다면 이거는 뭐 큰일 날 일이다 하는 거는 네. 좀 네. 너무 나간 얘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이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은 이겁니다. 김 전 의원은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다.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이냐. 공천 컷오프됐는데 경선도 못 가고. 공천 개입은 이런 공천 과정에서 말 그대로 영향력을 미친 게 개입이고요. 예. 여러 이 중진 그러니까 여당 의원의 지역구 선정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공천 개입은 만약에 사실 공천 개입은 이미 됐고 공천 네. 확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천권은 한동훈 대표 아니었습니까? 예. 김건희 여사와의 한동훈 대표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게 원래 카톡 340번 이상 주고받고 그런 아주 긴밀한 친분 있는 관계였잖아요. 근데 이 공천 과정에서 총선 과정에서 멀어졌거든요, 두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 핵심 논란을 비롯해서 결국 이 공천 개입에 이 뭐 결과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게 두 분 사이를 멀어지게 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추정인 거예요. 그렇죠. 장경태 의원의. 네. 알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저 장경태 의원의 저런 추론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계속 추론, 가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나서 민주당도 공세를 해야지. 아니 뭐 그 어떤 전언을 가지고 마치 모든 의혹이 풀렸다. 이제부터는 특검이다 하는 거는 너무 급발진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요거는 앞으로 뭐 추가 보도가 나오냐 안 오느냐 거기에 또 이제 딸려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요 마무리하고 의원님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위기가 닥치면 계엄령을 선포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에이 21세기가 무슨 계엄령이야 이렇게 보십니까? 설마 안 하길 바라죠. 근데 이미 저희가 설마 했다가 이 박근혜 정권 말기에도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계엄령의 해제는 국회 과반 의결로 계엄령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데 실제 국회의원을 강제 연행, 구금 등의 방식으로 의결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이 국정원 이 계엄령 문건이 발견된 바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지금은 그런 문건이 설마지만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지금 계엄령 결재 라인에 모두 대통령이 나온 충암고 출신들이 채워지고 있고 실제 뭐 여러 가지 뭐 이 경호처장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을 패싱하고 주요 3군 이 주요 3명의 사령관과 회동한 과정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설마 저희도 물론 미리 이제 사전 예방 조치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특정 학교 출신들이 이 아주 중요한 이 주요 보직에 독점하는 것은 매우 좀 우려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짧게 의원님한테도 제보 들어와요? 아니, 저희는 뭐 지도부한테 들어오겠죠.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한 받은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 표현을 좀 빌려볼게요. 창작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잖아요.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충암고 사람들이 인사 라인에 있다. 그 어떻게 계엄까지 한 번에 논리적인 그 연결이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의 수준이 대단히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뭐 박근혜 때 뭐 그런 계엄 문건이 있었다. 박근혜 그 당시에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해서 감옥에 보내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 계엄 문건이 있던 거랑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 문건이 있을 거라는 거는 도대체 무슨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그 앞서서 뭐 공천 개입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의 어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저희도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알겠습니다. 소설을 쏟아내면 저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